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숙제하셨어요? 하셨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unanalytical을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뭐라고 하셨나요? 물론 교재에 정답이 다 나와 있지만 그쵸? analytical 이게 분석적이니까 비분석적인이 되겠죠. 이 정도, 그쵸? 비분석적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요렇게 해놨습니다. His unanalytical approach 하고 이제 시작하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주어가 쭉 시작을 하고요. 동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led는 lead라는 동사가 있죠.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lead가 뭐 이끌다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er 붙이면 leader, 이끄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lead를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냐면 어떤 명사 같은 걸 앞에다 써요. 그리고 뒤에다가 lead to라고 해놓고 여기다 또 다른 명사를 쓰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B로 이어지다 정도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영어를 썼네요. A가 B로 이어지다. 예, 그래서 밑에다 해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led는 lead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led to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동사인데 앞에 보시면 이만큼이 주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앞에 나온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his unanalytical approach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비분석적이니까 요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접근 말고 접근 방식 정도의 뉘앙스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아마 비분석적인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다행히. 그래서 정답을 맞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길 너무 잘했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앞에가 명사니까 그의 비분석적인 접근 방식. 근데 어디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the problem, 그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명사 사이라서 to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를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정도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왠지 한국어로는 또 about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대로 써 놓을게요. 알겠죠? 저 to가 사실은 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is unanalytical approach to the problem.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 이만큼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한국어 문장은 상당히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문제에 대한 그의 비분석적인 접근 방식이 a series of mistakes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a series of mistakes.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일련의 실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원문에 가깝게 좀 직역을 하자면 그 문제에 대한 그의 비분석적인 접근 방식이 일련의 실수로 이어졌다. 예,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성공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해해 보시죠. 오, 와우. 자, 얘를 보니까 analyzable, 그러니까 분석 가능한 앞에다가 on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은 분명히 이런 실수하셨을 겁니다. 비분석 가능한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죠. 예, 이거 뭐라고 해요 보통? 예, 분석 불가능한. 예, 이게 맞죠, 그렇죠? 또는 분석할 수 없는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한 앞에다가 붙여서 불가능한이라고 하시면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unanalyzable 이라는 말이 이제 밑에 적이 이제 들어가게끔 제가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the sample, 그 샘플이 또는 그 샘플은 주어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 was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뭐뭐였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었다, 이 앞에 이었다가 있으면 이었다를 줄이면 였다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얘가 얘예요. 그리고 so complex. 자, 이게 뭐냐면은 너무 복잡해서 이겁니다. 지금 요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요. that이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so that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so that 구문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잘 봐요. I wrote a note. 이렇게 되면 내가 뭐 메모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썼다 이런 말이죠. 하고 뒤에다가 so tha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쓰면요. 이거는 내가 앞에 있는 즉 여기서는 I wrote a note라는 행위를 했다. So that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일이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wrote a note so that you can use the machine 이라고 썼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했는데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네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메모를 뭐 남겼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보통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영어로는 뒤쪽에 와요. 그게 이거가 가능하게 이거의 결과를 낳게끔 이라는 말이 so that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거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 wrote a note. 내가 메모를 남겼다. So that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 You can use the machine. 네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o that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잘 봐요. The machine is so complex. 자, 이렇게 되면은 그 기계는 이다. So complex. 너무 복잡한.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하고 여기다가 that을 쓰시면은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자, 그 기계는 너무 복잡해서 하고 이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뒷말까지 써볼게요. I don't know how to use it. 이렇게. 자, 그럼 무슨 말이 되죠? 그 기계는 너무 복잡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so하고 that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는요. 너무 형용사해서 that 뒤에 나오는 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계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쓸지 모른다. 이런 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에처럼 붙어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네가 그 머신을 쓸 수 있어. 라든가 네가 머신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장 위에 거 다시 보시면은 The sample was so complex. 샘플이 너무 복잡해서라고 이미 써 있죠. 하고 so that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럼 that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뭐뭐였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현재 기술로는 뭐뭐였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기술로는이란 말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굳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단을 얘기할 때, 뭐 방법이라고 봐도 좋은데 어떤 걸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의 로라는 말이 뭐 예를 들면 나는 가위로 그 끈을 잘랐다 이럴 때 쓰는 가위 뒤에 붙은 로 같은 경우는 수단을 나타내거든요. 그럴 때 쓰는 이 로는요. 영어에서는 with가 제일 잘 어울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뭐뭐로 그랬다. 이 로는 전치사 with 하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그 뭐 주스를 마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drank 또는 뭐 I had 그래도 돼요. 그래서 I drank
또는 I had the juice 하고 뒤에 빨대로 만약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with 하고 뒤에 빨대 붙이면 돼요. with a straw 이런 식으로 with a straw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팁이에요. 알겠죠? 이게. 자,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하고 뭐였죠 아까? 네, unanalyzable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석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요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완벽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we need to 하고 빈칸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밑에를 볼까요? 아하하, 한국어로는 보통 주어를 진짜 많이 생략하거든요, 한국어는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보면은 주어가 안 나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예,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언어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we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we need to, 우리는 뭐뭐 해야 합니다. 근데 맨 뒤에 보통 이제 동사 부분이 나오니까 보시면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은 분석해야 합니다니까 뭐뭐 해야 합니다는 여기 있고 분석하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analyze란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the 빈칸 of 하고 뭐뭐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번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showed 이렇게. 근데 이제 한국어로 보시면은 나타났다라고 써 있죠.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사실 보여주다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 주어에 사물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이런 표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거나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 딱 봐도 survey results니까 뭐 설문조사 결과잖아요. 근데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그걸로 바꿔볼게요. 이제 거기 맞춰서 조사도 바꾸고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2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직역해 놓은 거 딱 보니까 아시겠죠? 예, 되게 어색하죠, 한국어로. 한국어로는 이런 표현이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사물을 주어 자리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예, 즉 주어가 그냥 the book, the data 또는 the computer 또는 뭐 the result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 문장 진짜 많거든요. 예, 거꾸로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이죠. 그럼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이니까 여기는 명사로 analysis가 들어가면 되겠군요. 요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2번 해결. 자, 넘어갈게요. 3번. The financial 하고 뒤에 빈칸 하고 동사 여기 있어요. predicted. 이게 뭐냐면 예측했답니다. 예. 이 predict란 단어는요, 이 dig이요. 이게 원래 dictionary 할 때 그 앞에 있는 dig이에요. 그래서 저게 원래는 그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dictionary는 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pre는요, 한자로 딱 그 전이에요. 앞전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 preview, preview 같은 게 이제 미리 보기잖아요. 그래서 미리란 뜻이죠. pre가. 그러면은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니까 알겠죠. 그게 예측입니다. 예측하다예요. 그래서 predict라는 동사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러면 the financial하고 뒤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보니까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금융분석가 이렇게.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어는 이렇게 복합 명사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의 분석가라고 하면 더 이상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앞에를 형용사형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분석가니까 analyst가 되겠죠. 요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She has an 하고 빈칸 mind. mind가 약간 그런 mind는 사실 여기 머리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
또는 뭐 이념, 사상 이것도 다 mind로 표현하고 영어에서 여기서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있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한국어로는 있다 없다를 많이 쓴다면 영어로는 이 앞에 있는 애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있다 그러면 영어로는 대부분 그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he has 하고 on 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사고력을 담당합니다. 이 mind가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다가 분석적인이란 말을 쓰면 끝나요. 분석적인이란 말 뭐죠? 그쵸, 바로 analytical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사고력 그러면 어려울 것 같지만 영어로 mind가 대부분의 그런 정신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analytical mind 그러면은 되게 분석적인 사고력이 있다 또는 분석적인 어떤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는 좀 유연하게 번역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그 that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다가 이렇게 콤마 같은 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WH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which도 있고 when도 있고 뭐 where 같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that과 대비해서 이 which라는 이 관계사는요 앞에다 콤마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뜻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이 콤마가 쉽게 말해 and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which가 앞에 나와 있는 콤마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는 역할을 합니다. 즉 콤마 찍고 which를 굳이 풀어서 쓰자면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쓰니까 되게 쉽죠. She has an analytical mind. 그녀는 분석적인 사고력이 있다. And 그리고 it 그것이 helps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콤마 찍고 which는 사실상 이 뜻과 같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뭐 이런 거 독해 같은 거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볼게요. The research team 이게 이제 그 연구팀이죠. collected 이게 수집했다 동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데이터를 수집했죠? 근데 데이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석 가능한. 얘가 지금 형용사죠? 자, 여기 데이터 앞에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쵸? analyzable. 요거였습니다. 짜잔! 됐다. 그래서 the research team collected analyzable data from the experiment. 그쵸?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은 approach가 지금 동사예요. 접근했다 이렇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동사로 쓰니까 뒤에 to 안 붙어 있죠. 네, 이것도 다시 보시고요. 그러면 the scientist 그 과학자가 approached 접근했다 the issue 그 문제에. 자, 한국어로 하면은 약간 요렇게 번역하는 게 괜찮죠? 근데 거기에 딱 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쵸. 분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뭐였죠? 예. analytical 그러면 분석적인이고 그것을 한 번 더 변형해서 부사처럼 바꾸는 게 분석적으로죠. 영어로는 ly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analytically 이렇게 됩니다. 짜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분석적으로까지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7번과 8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은 그의 빈칸 approa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approach는 당연히 지금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쵸 to가 들어가 있죠. 이제 보이죠 이런 게.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쉽게 갑시다. 자, he's하고 비분석적인, 그러니까 analytical의 반대니까 unanalytical이 되겠죠. 그리고 led to가 어디로 뭐
이어졌다 이런 말이죠. 예,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되게 좀 의역을 많이 해놔서 제가 써놨어요. 뭐 도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직역으로 다시 써놓고 싶으신 분은 그 아래다가 그의 비분석적인 접근 방식이 문제의 비효율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네, 뭐 그거야. 그쵸? 여러분 자유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8번 보실게요. 자, the data, 그 데이터가 was 뭐뭐였다 하고 뒤에 보니까 요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corrupted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corrupt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를 뭐 더럽히다, 뭐 손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corrupt 하고 뒤에다가 요렇게 바꿔 쓰는 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바꿔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corrupted 이러면은 물론 저게 과거형일 수도 있습니다. 더럽혔다, 손상시켰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pp라고 많이 배운 거 있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처럼 이제 보면은 얘가 이런 뜻이에요. 더럽혀진 또는 손상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품사로 본다면, 한국어적으로 본다면 보통 이런 말은 그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게 되죠. 손상된 모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사라는 개념 가끔 말씀을 이제 드리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 영문법 책 꼭 좀 봤으면 좋겠다, 보셨으면 좋겠다, 그 강의도 빨리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분사라는 애들이 영어에서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걔를 만든 다음에 얘를 비동사 뒤에다가 붙여서 일종의 손상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을. 그래서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그 데이터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의 수동태, 완료 이런 것들은 분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사,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과거 분사라고 알고 있는 애. 밑에 있는 corrupting, 이거는 더럽히는, 그 다음에 손상시키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케이. 자, 그래서 the data was corrupted.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손상되었다. and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데이터가 손상되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became, 그럼 앞에 지금 얘가 그대로 주어고 얘가 지금 다시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건데, become이란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딱 나오면 그 형용사의 상태로 변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 써 있죠. 즉 분석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 unanalyzable 이라는 말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 직역하면은 그 데이터는 손상되었다. 그래서 became unanalyzable. 분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는 상태로 변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봤었던 문장들을 모두 다 한국어만 띄워놓고 영어로 다 바꿔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될 만한 그런 강의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필히 복습을 잘 하시고, 그러고 다음 강을 들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